옛날에 쓰던 실리콘은 이거보다 좀 더 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하다 보니까 코끝 피부를 좀 과하게 누르면서 이제 염증 같은 거가 같이 동반이 되면은 이 실리콘이 코끝으로 뚫고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콧구멍 안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게 되는 건데, 안녕하세요. 루브리 성형외과 대표 원장 윤성원입니다.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과거에는 코 성형을 하면서 L자 모양의 실리콘 보형물을 통해서 코 수술을 많이 하고는 했는데요. 이 L자 실리콘들이 가끔 좀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좀 말썽을 일으켜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L자 실리콘의 보형물의 특징,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해결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자 실리콘은 요건데요. 말 그대로 L자 모양으로 생겼고 어떻게 보면은 여자분들 신는 하이힐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실리콘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실리콘으로 꽉 채우게 되고 코끝 아래쪽의 기둥도 이제 요 L자 모양으로 이렇게 실리콘의 재질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요거를 L자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사실 높인다라는 거는 아시아권에서 탄생을 한 거기 때문에 주로 일본 쪽에서 실리콘을 넣어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하게 됐고, 실리콘을 넣게 되면은 주로 콧대를 많이 높일 수 있지만 코끝은 시간 지나면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L자 실리콘이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실리콘을 넣어서 높인다라는 개념으로서 코 성형 수술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높인다가 아니라 코의 모양을 라인이나 각도를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연고를 쓴다든가 늑연고를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성형수술의 기술이 발전하고 컨셉이 바뀌면서 이제 성형수술의 방법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L자 실리콘은 하이 소프트 실리콘이라서 상당히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옛날에 쓰던 실리콘은 이거보다 좀 더 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하다 보니까 코끝 피부를 좀 과하게 누르면서 주로 콧대보다는 코끝 쪽 피부가 좀 과하게 얇아진다든가 비쳐 보인다든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염증 같은 거가 같이 동반이 되면은 이 실리콘이 코끝으로 뚫고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콧구멍 안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게 되는 건데, 이 아래에 있는 게 실리콘처럼 이물질이냐 아니면 연골 같은 나의 몸에서 온 거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물질 같은 경우는 많이 자극을 하게 되면 피부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연골은 거의 그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이물질이냐 혹은 나의 몸에서 온 연골이냐, 사실 그거에 따라서 이 피부가 얇아지더라도 좀 비쳐 보이는 정도에서 끝나느냐 혹은 실제로 뚫고 나올 수 있느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 주는 경우도 많고요. 과거에 썼던 실리콘은 이제 지금 썼던 실리콘이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질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실제로 오시는 경우는 피부가 얇아지는 것보다는 이제 실리콘 자체에 생긴 석회화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석회화라는 게 뭐냐면, 보통 실리콘이 코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말로 피막이라고 하는데 얇은 흉살 같은 게 둘러싸게 되는데, 그 흉살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거기에 석회질, 그러니까 칼슘 성분들이 침착이 되면서 돌같이 울퉁불퉁하게 밖에서 드러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석회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한 70년대, 80년대 혹은 90년대에 수술하셨던 분들 중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실리콘 주변으로 석회화가 생겨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L자 실리콘을 넣은 분들 중에는 코끝이 좀 들려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L자 실리콘은 애초에 콧대에서부터 코끝이랑 비주에 이르는 이 각도가 정해진 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넣게 되면은 내 얼굴형에게 잘 맞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맞을 때는 코가 좀 짧아 보이거나 혹은 반대로 좀 길어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좀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코끝에 실리콘의 윤곽이 비쳐 보이거나 피부가 얇아지는 현상은 과거에도 그런 거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연골 끝에다가 귀연골을 덧댔다든지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코끝에 얇아지고 비쳐 보이는 현상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 코끝이 흔들린다든가 내 코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길거나 짧거나 하는 것들은 L자 실리콘처럼 획일화된 실리콘이 아니라 요새 수술하는 것처럼 코끝은 연골로 수술하고 콧대는 보형물을 통해서 따로따로 수술을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석회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코를 열어서 그 피막에 끼어 있는 석회화는 사실은 제거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잘 제거를 한 후에 요새 나온 좀 더 부드럽고 향상된 재질의 실리콘을 넣고 코끝은 뭐 연골이나 그런 재질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의사들마다 의견이 조금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만약에 부작용이 없고 또 모양도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굳이 재수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L자 실리콘은 코끝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다리를 댄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는 코끝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밋밋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을 확실히 개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새 수술하는 방법으로 재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없고 모양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수술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L자 실리콘의 이제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내가 과거에 L자 실리콘을 썼는데 뭐 문제가 있다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부르 성형외과 대표원장 윤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